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12세, 17세까지 또는 20세 미만의 접종을 코로나 백신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신부와 수유부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정은경 질본청장과 그리고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더 유효하고 우월하다고 주장한 최원석 교수님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미 말씀하셔서 17세에서 20세 미만까지 학생들, 젊은이들이 백신 맞는 것은 젊은이들은 1000만 명에 1명이 죽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젊은이들은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과, 임신부들은 임신 20주 미만에 그 20주 미만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82%가 유산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6일 날 NEJM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20주 미만이 백신을 맞으면 82%가 유산을 하는데 그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수유 중인 분들은 만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50세 미만은 수유 중인 분들을 포함해서 만 50세 미만에서는 100만 명 중에 1명이 코로나로 사망합니다. 수유부들도 따라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전혀 없고, 또한 수유부가 백신을 맞으면 어린아이가 중화항체를 가진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중화항체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20세 미만에 포함되어서 이미 20세 미만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어린아이에게 중화항체를 강제로 넣어주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중화항체를 가진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는, 인간 모두가 가지는 면역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따지면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항체를 가진게 만드는 것은 뒷바퀴 하나만, 오른쪽 뒷바퀴 하나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4바퀴가 있어서 균형 잡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 뒷바퀴만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어린아이는 면역력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장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질병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수유부 어린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수유부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예후가 나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정은경 청장과 그리고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최원석 교수께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은경 청장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통하여서 위드 코로나, 즉 백신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이 살자는 거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자, 이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코로나와 같이 살자고 주장하는데, 지금 예전에 있던 코로나는 우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델타 코로나이고, 제가 치료를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 우한 코로나는 3일이면 대부분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델타 코로나는 5일,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안 좋아지고, 우한 코로나는 폐렴 정도만, 그러니까 코로나 폐렴으로 많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요즘에 나타나는 델타 코로나는 폐렴뿐만 아니라 심근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5일, 일주일이 지나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질환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질환하고 같이 살면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 최원석 교수는 자연 면역보다 백신 면역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는데,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증상이 있는 것에는 27배 더 강하고 증상이 없는 것도 13.6배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그 최원석 교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연 면역이 인공 면역보다 27배 그리고 13.6배가 더 강한데, 최원석 교수는 자연 면역보다 백신 면역이 더 강하기 때문에
두 번씩 백신 맞은 사람도 세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영석 교수님 나오셔서 공개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은경 총장이 주장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백신이 안전할 때 같이 백신을 맞으면서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백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판명이 나 있고 또 일본 후생성에서도 백신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고 검은색 이물질이었는데 그것이 자석에 붙는다. 그러니까 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화그라핀이라고 합니다. 산화그라핀은 자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전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심전도를 찍잖아요. 심전도를 찍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약한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노모로 해서 이것보다도 더 강한 전자기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산화그라핀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자석화 일부라도 변하게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전기 신호가 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말을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그 화학적인 반응이 전기적인 반응으로 변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그라핀을 넣게 되면 그러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적인 현상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그라핀이 들어있는 백신을 맞으면 더욱 안 되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심장병이 있는 것은 화이자 백신 속에 특히 트리파노소마 크루즈라는 트리파노소마 곤디아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기생충이 들어있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생충이 들어있는 백신이라든지 산화그라핀이 들어있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그러한 백신을 맞고 그 코로나와 함께 지내자고 주장하는 우리 정은경 청장께,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정은경 청장께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PCR을 40번을 증폭을 시키거든요. 40번을 증폭을 시키면 2조 2천억 배가 증폭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조각 하나가 들었을 때 40회를 돌리면 2조 2천억 배가 증폭이 됩니다. 이것은 99%가 위양성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고 확진자라고 주장하지만 2,000명 확진자 중에서 1,980명은 위양성자이고 단지 20명이 확진자가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WHO에서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PCR을 통한 새로운 진단 기준을 가지고 PCR 위양성자, 양성자를 발표해야 하지, 지금처럼 정치 방역을 하기 위해서 99%가 위양성자인 그 상태로 PCR을 40번, 2조 2천억 배를 확대시킨 그런 거짓말 발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관에서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된 것이 아니고 양성자 환자인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열이 나면 그냥 해열 진통제만 투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발표들을 통해서 코로나 질환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제일로 효과가 좋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75%, 80%, 95%가 살지만 늦게 발견하면 45% 정도뿐이, 30% 정도뿐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활 격리 치료실에서 해열 진통제만 주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중환자실에 가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활 격리 시설부터 해열 진통제를 주지 말고 치료제를 주자. 이미 아까 우리 오선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치료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이드로스클로로킨, 그다음에 비타민 C, 대 아연, 징크, 그다음에 NAC, N-아세틸시스타인하고 글루타치온을 투약하면 엄청 의사줍니다. 아까도 필리핀에서 그 엄마가 아기가 필리핀에서 심장 심근염이 생겼다고 전화가 와서 글루타치온 그 약국에서 사셔서 드시라고 해서 NAC도 사고 글루타치온 3,000mg 먹고 그 가래도 나오고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괜히 해열 진통제만 쓰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해서 환자들이 좋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지금 목시플록사실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데, 목시플록사실린은 이미 효과가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시플록사실은 굉장히 비싼 약이고, 렘데시비르는 일주일 치료비가 1,000만 원이나 하는 건데, 렘데시비르는
한 명도 살린 일이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투약을 하면 중환자실 입원 기간 가령 렘데시비르를 치료하는 사람은 14일 입원하면 렘데시비르를 치료한 사람은 10일간 입원해서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4일간만 줄일 수 있을 따름이지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겠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 대신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엑소시드24라는 약이 있어서 엑소시드24는 30명의 중환자 중에서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소시드24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치료 칵테일이 있습니다. 비타민 C, D, 아연, NAC, 글루타치온 그런 약을 사용하면 90%, 95% 이상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버맥틴도 엄청 좋은 약입니다. 이번에 칠레에서 이버맥틴을 사용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또 생활 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새로운 치료법도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치료법이니까 격리치료실에서 해열 진통제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 예방 칵테일 또 치료 칵테일 비타민 C, D, 아연, 글루타치온, N-아세틸시스타인 그다음에 이버맥틴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엑소시드24를 투약해서 치료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2,000명, 3,000명 그렇게 소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면 저는 단언하건대 한 달 이내로 확진자 수요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은경 청장과 최원석 교수에게 공개 토론할 것을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